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30년 전 2,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전국을 감동시키는 기적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날 아침 서울 종로구 작은 골목에 위치한 명동집 국수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78세.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수 육수를 끓이고 있었는데요. 4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국수집을 운영해온 그녀였지만 요즘은 손님이 많이 줄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나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당황해서 뒤쫓아 나갔지만 그 남자는 이미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선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국수집 임대료 3년치가 미리 입금되었고 가게 시설까지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시간은 30년 전인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5세였던 박민철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숙과 갓 태어난 딸 지혜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민철은 이번 아파트 공사만 끝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곧 닥칠 재앙을 말이에요. 그해 11월 어느 날 민철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청 회사가 야반도주한 거예요. 그 순간 민철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까지 몰려들었고 결국 영숙은 갓난아기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도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은 민철은 결국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서울역 대합실에서 며칠을 보내던 민철은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일주일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민철은 어지러워서 걸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골목에서 고소한 국수 냄새가 났습니다. 명동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죠. 민철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국수집 앞에 섰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잔치국수가 3,000원이었어요. 하지만 민철의 주머니에는 2,000원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2,000원에 주실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초라한 행색의 민철을 본 김순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국수집 안은 작았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끓인 육수 냄새가 민철의 마른 속을 달래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고기와 계란을 더 많이 올려주었어요. 민철에게는 일주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민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죠. 며칠 후 민철은 또다시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2,000원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또다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넉넉하게 국수를 주었지만 민철은 1,000원씩 모자란 돈을 계속 외상으로 미뤘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배운 말씀이 있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머니는 민철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해 12월 어느 추운 날 민철은 마지막으로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철은 그 국수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마지막이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철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한테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민철은 마지막으로 국수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수를 다 먹고 도망갈 계획이었어요. 민철이 골목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할머니가 뒤쫓아 나왔습니다. 민철은 더 빨리 뛰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넘어진 채로 소리쳤어요. 천천히 가. 뛰지 마.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그 순간 민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할머니의 그 말이 민철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어요. 뒤돌아보니 할머니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달려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 민철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민철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시작해서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택시 운전도 했어요. 언젠가는 꼭 할머니한테 돌아가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민철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중고차 딜러로 시작해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민철의 사업은 점점 커졌어요. 정비소가 서비스 센터가 되었고 자동차 매매업까지 확장했습니다. 2010년 민철은 드디어 서울에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목표는 사업 확장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를 찾는 것이었죠. 17년 만에 돌아온 서울이었습니다. 민철은 기억을 더듬어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17년의 세월은 골목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한 달 동안 찾아다녔지만 국수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닐까 절망했죠. 2015년 어느 날 민철은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의 골목이 나타났어요. 걸어가다 보니 작은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명동집.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민철은 심장이 뛰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국수집 문을 열었습니다. 22년 전보다 훨씬 나이 들었지만 분명히 그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민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35세의 초라한 청년이 47세의 성공한 사업가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민철은 조심스럽게 잔치국수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국수를 만들고 있었어요. 허리가 많이 굽었고 손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수를 먹으면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국수를 잘 안 먹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민철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부터 민철의 은밀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을 시켜서 할머니께 수표를 전달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직접적인 도움이 거절당하자 민철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민철은 국수집이 있는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어요. 할머니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고 임대료는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되는 좋은 일들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갑자기 임대료를 깎아주는지, 시설도 왜 공짜로 바꿔준다고 하는지. 할머니는 예리했습니다.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민철이 보낸 직원들이 자주 가게 근처를 지나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민철의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사장님이 할머니 몸 조심하시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 직원을 뒤따라갔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정말 끈질겼어요. 직원을 따라간 할머니는 큰 자동차 매매업체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한자동차 박민철 대표 간판을 본 순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박민철. 이 이름이 왜 익숙하지?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아, 30년 전에 그 청년, 국수값도 못 내고 도망간 그 사람이 박민철이었어.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그 자동차 매매업체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대한자동차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민철에게 직원이 말했어요. 사장님, 국수집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요. 30년 전 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민철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드디어 들킬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철은 떨리는 다리로 접견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정말 너구나. 두 사람은 3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민철아, 왜 그랬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리운 것 같았어요. 민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수값도 못 내고 도망가서 30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국수값이 뭐가 중요하니? 할머니는 네가 잘못될까 봐 걱정했어.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으로 가더니 소식이 없으니까. 민철은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도 그냥 갔어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민철아, 할머니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아니? 매일 국수를 끓이면서 너를 기다렸어.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할머니의 말에 민철은 오열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음 날 민철은 할머니와 함께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주문했어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였습니다. 민철은 30년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이 자리에서 할머니의 마지막 국수를 먹었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였던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할머니가 내준 국수는 정말 특별했어요. 할머니, 이 맛이에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이 맛. 어떤 비싼 음식보다 맛있어요. 그날부터 민철은 정말 자주 국수집에 왔습니다. 할머니와 민철은 마치 진짜 할머니와 손자 같았어요. 민철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고마워, 민철아.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이 국수집이 할머니 인생이거든. 40년 동안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너처럼 힘든 사람들도 많이 와. 할머니는 성경에서 읽은 말씀을 믿거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 말이야.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 민철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할머니를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국수집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할머니, 우리 명동집을 전국 체인으로 만들어요. 민철은 명동집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재단이었어요. 할머니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전국에 10개의 명동집이 생겼어요. 모든 가게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세요. 마이너스 명동집 할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후로 명동집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오면 무조건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마음 릴레이라고 불렸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전국에는 100개가 넘는 명동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원래 명동집에는 여전히 김순덕 할머니가 계십니다. 83세가 된 지금도 매일 국수를 끓이고 계세요.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명동집에 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국수를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그 학생은 나중에 큰 회사 CEO가 되어서 다시 찾아와 다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민철은 매일 와서 주문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수 하나 주세요. 우리 민철이 국수 나갑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할머니와 민철은 국수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철아, 할머니가 이 세상 떠나도 명동집은 계속 이어져야 해.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네, 할머니. 약속드려요. 30년 전 2,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사람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답의 힘입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 그 기적이 지금도 전국의 명동집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단순히 국수 한 그릇을 판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박민철은 단순히 국수값을 갚은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을 세상 전체로 확산시켰습니다. 해질녘 명동집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신가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이 따뜻한 한 그릇을 찾아 이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그 따뜻한 목소리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박민철의 감사하는 마음이 만나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래요. 성경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국수 한 그릇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작은 친절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